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규제와 리스크, 비즈니스 인사이트입니다. 요즘 정말 복잡하죠. 세계 경기 둔화, 미중 갈등도 있고 또 국내 규제 변화까지. 네, 맞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보가 진짜 중요해요. 조금 뒤처지면 바로 수익 차이로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받은 한 10가지 정도 주요 비즈니스 기사를 좀 모아봤는데요. 이걸 통해서 규제와 리스크 속에서 기회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그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중 중국 가전 데이터 문제부터 해서 대기업 합병, 심지어는 배춧값 이야기까지 나온다면서요. 맞아요. 정말 다양하죠. 과연 어떤 연결고리가 숨어 있을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첫 이야기는 그 중국 로봇 청소기, 로보락입니다. 이거 점유율이 엄청나던데요. 거의 50%라고 하니까. 네, 시장에서 아주 인기가 많죠. 근데 이게 최근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중국에서 직접 수집 이런 문구를 넣고 또 카메라나 마이크 데이터까지 제3자랑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혀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 그 부분 때문에 시끄러웠죠. 물론 회사 측에서는 실제 데이터 저장은 미국 서버에 한다 이렇게 해명은 했는데 그래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영찜찜하죠. 내 정보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그 데이터 주권, 리스크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드웨어가 뛰어나도 이 데이터 처리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면 소비자들이 외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국내에서 이제 IoT 플랫폼 준비하는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이 국산 클린 데이터라는 점이 특히 B2B 시장이나 공공 조달 같은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마케팅을 넘어서 실질적인 경쟁 우위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앞으로 만약 정부 차원에서 중국산 스마트 가전 인증제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관련 인증 시장이나 아니면 보안 사스, 그러니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시장이 새로 커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고 보니 비슷한 우려가 미국에서도 있었잖아요. 그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서 설명서에도 없는 통신 모듈이 발견됐다고. 네, 맞습니다. 전력 데이터를 몰래 빼돌리거나 더 나아가서 원격 조정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즉각 퇴출 조치가 내려졌죠. 와, 심각한 문제네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이제 에너지 안보가 그냥 구호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ESG 투자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ESG 투자 기준이요? 네, 그래서 국산 인버터나 BMS 같은 좀 신뢰성 있는 부품 제조사들은 이른바 공급만 프리미엄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이 사이버 보안 옵션을 강화하는 게 시급한 과제가 된 거죠. 이런 해외 기술 리스크도 있는데 또 국내 기업 환경 내부에서도 좀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죠. 그 이사의 충실 의미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까지 확대하고 또 감사위원 뽑을 때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그 3%룰 이거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했다고요. 네,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만약 시행되면 파장이 좀 클 수 있어요. 당장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들은 지배구조 리스크가 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경영권 방어가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주주 친화 정책을 좀 선제적으로 잘 도입해온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군요. 물론 재계 일각에서는 그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 이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규제 환경 변화 속에서 대기업들 움직임도 상당히 발빠른데요. HD 현대가 건설기계랑 인프라코어 이 둘을 흡수 합병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눈에 띄네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잘 나가는 사업부터 해서 따로 상장시키는 소위 쪼개기 상장이 유행이었는데 이제는 중복 상장 규제도 강화되고 하니까 분위기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나요? 오히려 이제 계열사를 이렇게 합쳐서 덩치를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유치하려는 똘똘한 계열사 전략으로 선회하는 모습입니다. 통합을 통한 시너지군요. 네, 단순히 비용 절감이나 시너지 효과를 넘어서 합병 후의 친환경이라든지 AI 건설 장비 같은 미래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한다면 주가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합병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조직 문화 충돌이라던가 아니면 통합 비용 같은 어려움은 없을까요? 물론 그런 과도기적인 어려움은 당연히 예상해야 합니다. 사실 합병의 성공 여부는 결국 이런 통합 이후 관리, PMI라고 하죠. 이걸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좀 상반된 가격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빵이나 라면 같은 가공식품 물가는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데. 네, 그런데 반대로 배추나 양배추 같은 채소 가격은 공급 과잉이랑 수요 부진 때문에 오히려 급락했어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게 그 식품이나 외식 기업들한테는 원가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가공식품 쪽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대비해서 뭐 장기 계약을 한다거나 선물 거래 같은 해지 전략이 중요해졌고요. 그럼 채소 가격이 싸진 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채식 브랜드 같은 곳은 이걸 원가 절감 기회로 삼아서 좀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농가랑 식자재 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 이런 쪽의 역할도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대학과의 움직임도 좀 흥미로운데요. 연세대가 그 황성주 두유로 유명한 이로메 식음료 부문을 3조 50억 원에 인수했다고요. 네, 저도 그 소식 보고 좀 놀랐습니다. 대학들이 이제 등록금 수입 외에 다른 수익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죠? 아, 그런 배경이 있군요. 네, 특히 사립학교법상 수익사업 이익의 일부는 다시 교육에 재투자해야 하거든요. 그런 점도 고려했을 거고요. 연세대라는 그 강력한 브랜드 IP를 활용해서 사업을 키워나가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국제 무역 쪽 소식도 좀 볼까요? 미국하고 베트남 간의 무역 합의가 있었네요. 베트남산 상품 관세를 크게 낮춰주기로 했다고요. 네, 기존의 46%였던 걸 2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을 통해 우회 수출되는 거, 이른바 환적품이죠. 이거는 40%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아, 중국 견제는 여전하군요. 그리고 미국 대형은행들은 연준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하고 나서 배당이나 자사주나입을 늘리고 있다고요? 네, 두 가지 다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우선 그 미 베트남 합의권은 앞으로 기업들이 이 복잡해지는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우리 제품은 여기서 만들었다는 원산지 증빙, 이걸 얼마나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미국 은행들의 주주 환원 확대는 앞으로 금융주를 평가할 때 단순히 뭐 금리가 오르냐 내리냐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주주에게 돌려주는지, 즉 주주 환원율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국내 은행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군요. 그럼요. 국내 은행주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비슷한 수준의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조선업계 소식입니다. 수출입은행이 3년 만에 중소형 조선사를 대상으로 선수금 환급 보증, 흔히 RG라고 부르죠. 이거 발급을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건 정말 중소조선사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RG 발급이 막혀서 수주를 따내고도 배를 못 만들 뻔한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숨통이 트이는 조치죠. 그 영향이 조선사에만 그치는 건 아니겠죠? 그럼요. 이게 단순히 조선사에만 좋은 게 아니라 철강, 도장, 기자재, 해운 같은 관련 산업 전반으로 긍정적인 온기가 퍼지는 이른바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다만 이제 금융 지원이 늘어난 만큼 해당 기업들은 재무 건전성 관리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니까요. 네,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 결국 모든 이야기가 규제와 리스크 관리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국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업 지배구조, 또 국내외 정책 변화 하나하나가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맞습니다. 정말 규제를 읽는 자가 기회를 얻는다는 말이 딱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공급망이랑 데이터 흐름이 정말 촘촘하게 얽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한 국가의 작은 규제 변화가 어쩌면 여러분이 속한 산업이나 혹은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결정적인 리스크 아니면 반대로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여러 사례들을 거울 삼아서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쩌면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